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일하고 관련된 뭐 재미난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작업실에서 일을 6년 동안 해오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없네요. 아, 얘기해도 돼요? 네, 해요. 치료 안 하고 땡각땡각 논 얘기는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다 해요. 그럼요. 그런 거 좋은가? 네. 우린 다큐가 아니에요. 저랑 이제, 저희가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딱 일반 분들이 딱 설명해줘요. 강원래 그런 분들처럼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제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젊은 애들이 많아요. 절망감도 더 크겠네요. 한창 때 막 그렇게 다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크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한 20대, 10대 때 다친 애들의 한 90%는 오토바이. 최근에 좀 많이 한 애들이 뭐 스노보드 타다가, 스키 타다가, 뭐 다이빙 하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다이빙 하다가 경추 손상. 목이 꺾여서. 박어서. 실질적으로 술 먹고, 제 옛날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술 먹고 어린이 풀장에 뛰어들어서 경추. 근데 이렇게 꼭 대단하게 다치는 거 아니어도요. 일상에서 막. 그냥 일상에서 올라가가지고 형광등 갈라고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신경이 압박이 와가지고 경추 손상 당하시고, 뭐 길거리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공무원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쉬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밖을 낮에 산책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 던졌구나. 아니, 돌뿌리에 그냥 본인이 혼자 왜 보도블록 같은데 이게 뭐 튀어나왔을 때 많잖아요. 거기 살짝 걸리셔가지고 넘어졌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추 손상. 그런 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정비 안 한 책임으로 물을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또 이거 이런 거 들으니까 그 생각나다. 위기탈출 넘버원. 왜요? 위기탈출 넘버원 아시죠? 그걸 보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맞아. 뭐 오늘의 심청 씨는 햇빛을 쬐러 밖에 나갔는데 자유수상을 주고. 근데 저희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저희 치료사들끼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다치려면 어떻게든 다치는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팔자면 접신물에 코바코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환자들 치료하니까. 만사가 그래. 뭐 아무리 조심해도 다치려면 다쳐. 오늘 다들 날 평가하는데 심청님은 좀 이따 명치한 나한테 맡기로 했고. 알았어요. 다른 에피소드는 없어요? 기억에 남았던. 제일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남편이 경추에 손상이 됐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끼리. 해보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이 막 뇌졸중이 걸렸다면 나 어떡하지? 그러죠. 근데 이게 잘 모르면 되지, 막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치료해줄 거야, 내가 열심히 간호해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그러면서 이건 환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간병하는 분들은 2배로 고통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저희 다 보잖아요. 일상 생활에서. 그래서 덜컥 나는 내 남편이 만약에 경추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경추 손상이 됐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저는 안 한다.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네. 맞아요. 솔직히 왜냐면 애도 낳아야 되고 저는 애도 낳아야 되고 뭐 가정을 꾸려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러면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 중환자가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앓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애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애가 없는 경우, 정말 신혼부부. 막 떠나왔어요? 결혼한 지 1, 2년 됐는데, 저희 치료사들끼리 생각은 이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뭐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누는 분류는 좀 다르긴 한데, 식물인간까지는 아니고, 코마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 전 단계긴 한데, 어쨌든, 뭐, 사람이 와도 그 눈동자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긴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좀 어머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여자가 어리니까. 저희 또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본인은? 저 남편이 그러면 그렇죠. 간호를 해야겠죠. 애가 없으면. 신혼이면 1, 2년인데. 시어머님이 보내줘야 되나요? 고민스럽겠다. 시어머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민스럽겠다, 그죠?
고민스럽거든. 나라도 고민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게 했냐면은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도 경추를 다치느냐, 뭐 흉추를 다치냐, 요추를 다치냐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동작, 그러니까 제일 잘한 연예인이 강원래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이 그 오토바이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다 쓸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제 레벨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경추를 손상 당하시게 되면 경추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밑으로 다 못 쓰잖아요.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추 뭐 한 2, 3번만 다치면 횡격막의 손상도 받기 때문에 호흡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 재활도 해야 돼요, 그분은. 숨을 내뱉고 폐활량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환자분 중에 젊으신 분인데 그분은 오토바이는 아니고 그냥 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이 돼가지고 3번 정도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 주 치료가 누워 있다가 앉아 있을 때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오늘은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내일은 10분 안 치고 내일은 15분 안 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늘려가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은 이제 저희가 팀으로 같이 복지사, 사회복지사도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된 이후에 사회복지사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 분이.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뭐 경추 손상이 됐어, 내 남편이 그렇게 됐어,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됐어, 난 절대 못 만나. 어렸으니까 난 절대 못 만나. 아니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몸이 성해야지 사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그게 사랑도 1, 2년이지 그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어? 라고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의 뭐가 있구나. 저렇게 극복될 수도 있구나. 그쵸. 영화 같은 얘기네요. 진짜로. 진짜 영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수필집 같은 거, 무슨 재활 그런 치료받는 환자분들만 내는 뭐 수필집 같은데 이제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 글은 못 쓰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말도 크게 못 하세요.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도 못 하시고. 인연은 다 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그거 근데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정말. 제가 그분 딱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진짜 마음이 짠했어. 그래서 그분 요즘에는 입으로 이렇게 본 무시고 화가 그림 그리고 그걸 또 배우고 계시거든요. 연습하고. 되게 의지가 강하신 분. 그게 어떻게 보면 재활의 또 한 종류이기도 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이런 식으로 그분은 뭔가 그분이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집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다른 에피소드 또 있어요? 다른 에피소드는 또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얘기. 젊은 분들 많은데. 치료 안 하고 이제 저도 어리니까 같이 동갑이고 이러면은. 네. 동갑 이러면. 저도 이제 맨날 치료하면 일하기 싫거든요. 한 타임 정도면. 그러면은. 야,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할래? 뭐 이러면서. 나가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야, 거의 없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예전에 철없을 때,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좀 놀고, 땡땡이 치고 몰래 이제, 원장님 몰래. 본인에게 국한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죠? 대부분. 저만 그럴 거예요. 아무나 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명목상 뭐 그런 거예요. 뭐 환자의 아웃도어 게이트를 시킨다. 명목, 저희도 다 치료 명목 있어요. 네, 좋네. 그럼요. 명분이 분명하네. 그럼요. 네. 돈 계산하고 지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스스로 가서 메뉴 골라서 그럼. 사람이 밥 먹고 싸는 것만 아니잖아. 물건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활동 촉진, 소비활동 연습, 뭐,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뭐 힘든 거 어떤 게 있나요? 힘든 거. 일하면서 힘든 거. 제일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거. 역시 몸을 많이 쓰니까. 몸이 힘든 거.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약간 싫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친다. 사람한테 지친다. 제가 지치는 거예요. 질리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치통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지고 하루 종일 예민해지고 되게 짜증 많이 내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뭐 한쪽 팔을 못 쓰고 걷지 못하고 이런 분이니까 굉장히 그런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사한테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낸다던가, 뭐 비난 같은 걸 한다던가, 그걸 대상이 치료사가 될 수 있다던가, 그쵸. 내가 뭐 원래는 뭐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 네가 날 제대로 못해서 내가 빨리 못 걷고 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보호자들끼리 뭐 내용을 이렇게 뭐 그 치료사 치료해서 다른 치료사가 치료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얘가 해서 잘 못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또 그 안이 좁으니까 또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또 들리고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약간 주눅도 줄 때도 있고 그런 욕을 들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저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특별히 심하겠네요. 아무래도 환경상. 반대로 보람된 거는요. 역시 환자가 빨리 치료사도인가 환자분들이 회복이 좋아질 때, 좀 더 회복이 차도가 있을 때. 그래서 월급날 보람되지 않아요? 굉장히 보람되죠. 아침 7시부터 기다려요, 월급 들어오는 건.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환자가 회복될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거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번씩 되게 크게 짠하게 올 때 있다 그러셨잖아. 그쵸. 환자가 그러니까 되게 잘 돼서 퇴원할 때. 되게 지치고 막 힘들다가도. 지금 힘들다가도,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누워있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치료를 통해서 뭔가 좀 거동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돼 그분한테 정말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걸을 수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1~2% 정도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구나,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진짜 좀 좋죠. 가장 보람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아니라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해요. 이 직업 분야가 좀 많이 늘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대우가? 급여적으로? 급여도 그렇고, 일단 급여뿐만 아니라 이건 작업치료사에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1년차 치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제가 지금 6년차인데 6년차 치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연차 많은 치료사들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점점 많아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럴까요? 난 반대일 것 같은데. 신입이나 연차가 많은 사람이나 급여가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 병원에서는 연차가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급여가 아니에요. 병원에 벌어들이는 수익.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병원 입장에서. 짬밥 있는 사람을 두나 없는 사람을 두나 그럼 수익, 아무래도 매출이 크게 차이가 없어. 낮은 애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직을 할 때 2~3년 차가 적기라는 게 그때가 이제 가장 빠릿빠릿하고 일도 좀 어느 정도 손에 있고 1년 차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치료가 서툴고 뭔가 이 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이직을 하기도 좋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들만에 가는 이제 구인 공고 이런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뭐 경력자 구합니다. 그러면 최대 5년 차, 4년 차. 많이 보면 4~5년 차고 안 그러면 2~3년 차. 제일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병원에 무슨 제가 불만이 있어도 연차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대신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병원에 피력을 해야 되잖아요. 의견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소심해져 버리고. 되려 병원에 좀 밉보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힘든데, 딴 데 옮기기도 힘든데, 그럼 좀 안 되지 않나 해서 몸살이게 되고 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뭐요? 그러면은 자기가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네. 뭐 시키는 일 알아서 잘 하고 네. 그렇게 버티면 오래 할 수는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 능력이 되면 당연히 오래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일반 평사원이죠. 치료사를 쭉 하다가 팀장이 되고요. 실장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죠. 본인은 평사원이에요? 네, 저는 평사원이에요, 지금. 13명 중에 팀장이 몇 명 있어요? 1명? 이게 저희 병원에 진짜 안 좋은, 제가 저희 병원이 가장 큰 불만이긴 한데요. 저희 병원에 작업치료실에 팀장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활 팀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 팀이 제일 크게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거기서 실장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 다 아시다시피 운동치료 많이 아시잖아요. 역사도 깊고 연차 높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운동치료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린 분야가 다른데 여기 속해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실장님이 계시면 운동치료 팀장, 작업치료 팀장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팀장이면 팀장이라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래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예전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딴 데로 옮기시면 팀장도 팀장 자리 나면 그대로 옮기시면서 병원에서 그냥 안 구해줬죠 팀장을. 그래서 그냥 저희는 거의 그 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잘 안 좋죠. 그렇군요. 네, 뭐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요 작업치료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죠. 작업치료과 학생들. 선배로서. 네. 아니면 몰랐는데 이거를 듣고 이거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 나랑 맞을 것 같다. 고등학생도 들어요? 그럼요. 됐죠. 저희 고등학생들한테도 리뷰 달리고 메일 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가장들도 담배 한번 같이 피자고. 아 진짜? 네. 야, 집에서 맞추면 죽여버리겠다 상상할 수 이러면서. 없는. 우리 진짜 순수했는데. 아 순수해서 그렇게 반항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하지 마라.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잘 얘기해봐야지. 잘 얘기해봐야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작업치료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랑 임상에 나와서 일하는 거는 100% 달라요. 100%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조금 깨질 각오를 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학교에서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이 직업이 편하고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이걸 버티내지 못하고요. 많은 갈굼과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그런 것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봉이 작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정말 80?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타임은 똑같고. 네, 타임은 똑같. 근데 이제 인턴들은 처음에 일이 서툴고 일을 잘 못하고 환자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나오고 환자들 예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제가 14타임 본다면 그 친구들은 10타임. 근데 점차 늘려나가죠. 이것도 처음에 인턴 한지 한 달 다 됐을 때 얘기고 인턴 기간이 좀 길어지면 타임은 똑같은데 월급 요즘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애들이 회의감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좀 각오도 했으면 좋고 특히 남자들이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서 얼마 못 버티고 이제 다른 일을 이직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이제 연차가 많으니까 또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현실이 정말 우리 더럽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각오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높은 연봉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는 거 해요. 야, 너는 그 복지 쪽을 일하는 거니까 돈보다는 사람들의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활을 해주고 보람을 느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보람이야. 심리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이 지금 얼마인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연체 되겠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못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진짜 단단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100% 달라요. 본인은 마음의 준비하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첫 직장에 한 1년 6개월 만에 뛰쳐나왔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대우 그래도 좋지 않아요, 요즘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되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되려 더 많아요. 근데 요양병원에는 또 근무해요? 종합치료사가? 네. 치매 환자분들 많고 요양병원에도 나이 부신 분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뇌졸중 걸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외국계 영리법원이 들어온다고 이러면 송도 쪽에 이런데요. 만약 그런 게 실제로 들어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그런 거 기대하고 있어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좋아지기를 분야가 이쪽 분야가 좀 커야겠죠. 근데 저희 일단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 분야가 좀 커져야 규모가 좀 커져야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좀 곳도 많아지면은 좀 더 혜택도 많아지고 그런 거 좀 협회 있죠. 협회 있어요. 네. 근데 협회가 9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네. 전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야? 지금 약간 시니컬하게 갔으니까 네. 조언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돈 상관없이 네. 아주 어린 친구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고 그쵸. 또 아까는 시쳇말로 몸쓰는 일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 몸 쓰임이 네. 상당히 중요한 일 같거든요. 이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뭐 복지 쪽이나 하여튼 의료 쪽이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네.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근데 저도 이제 지금 한 6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실탑 입다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확실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아무튼 그거에 뭐라고 내 존재의 필요성, 내 일의 필요성. 그런 거에 좀 강하게 오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내 존재 중요성. 내가 분명히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 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치료는 해줄 거예요, 치료는. 아니, 치료는 하되 시어머니가 나를 말려주길 바란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보내주길 원할 아니, 것이다. 남편이면은 해야지. 치료해야지. 남편이지만 얼마 안 됐으면 아니야. 시어머니가 보내줘야 정말 좋은 어머니다. 그렇지. 이거죠.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중에 이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오는 횟수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니까 시어머니가 간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또 시어머니 나름대로 섭섭한 거야. 며느리가 자주 하죠. 원래 일주일 맨날 퇴근하고 왔었는데 이제 힘들다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오더니 이제 주말에만 오더니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섭섭한 시어머니도 섭섭하고 며느리도 지치고. 그러니까 심청이님은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하면 매일 가서 간호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이 얘기 잘못한 거 같아.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심청이님이 얘기하시는 거 쭉 들으시면서 잠만보님은 네. 뭐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또는 이런 게 궁금하다, 친구야. 이런 거 없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친구랑 20년 친구인가? 20년 동안 알았는데 직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안 게 거의 뭐 처음이고 이름만 저도 알았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잠깐 하고 쉬고 다른 데 이직하기도 쉽고 그러면 좀 이렇게 벌어서 좀 놀고 딴 데 병원 가서 또 하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연차가 높을수록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저도 전문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왜요? 오늘 여기 와서 네. 드신 것 중에 뭐가 가장 맛있었나요? 참붕어빵?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굉장히 생소했던 작업치료사 얘기 많이 해주셔서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잡수다 오셔가지고 잡수다 끌려오셔가지고 심청이님은 본인 지금 얘기도 까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녹음하신 소감? 아쉬움이 크시죠? 제가 사실 좀 끝났는데요. 저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홍보나면 좀 말도 빨라지고 막 이런 편이어서 사실 뭐 얘기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내가 또 얘기 잘못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작업치료사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사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남편을 절대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소녀 심청이신데. 그 심청이가 아니고 얘 때문에 끌려오는 심탕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잘했나? 그래도 이렇게 한 번도 누구한테 진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가족들한테도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그냥 뭐 병원 잘 왔다 왜냐면 월급 받나 보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기 어렸을 땐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더니 맘 먹고 잘 회사 다니는구나. 그래서 엄마 신통방통하다 네가 뭐라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 되게 게을렀거든요. 되게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뭐 네가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신통방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칼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일이 되게 편한 줄 알고 맨날 가족들이 아니 칼퇴근이라는 게 퇴근은 칼같이 하는데 네. 집에도 칼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집에는 이제 안 들어가. 집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게 칼이라는 거지. 근데 병원에서 이제 칼같이 나오는 걸 아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게 좀 비교 대상이 저희 오빠는 이제 뭐 맨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일하는 줄 알고 제 직업의 고충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 말할 데가 없어서 외로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같은 치료사들끼리 아니면은 이런 얘기 안 하고 몰라요.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하는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정말 같은 치료사들 아니고 그리고 같은 치료사들의 고충 같은 것도 정말 친한 치료사들 외에는 잘 얘기 안 하고 싫어해요. 싫어해요.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또 치료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는 거지. 외적인 일은 얘기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한마디로 내 고민 같은 거 친한 친구 외한테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적인 정말 그 심도 깊은 고민,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연차가 쌓이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1, 2년차 때는 위에 연차 좀 많은 선생님들한테 막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연차가 6년차다 되다 보니까 제가 2, 3년차 애들을 붙잡아 놓고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제 얘기를. 뭐 20년지기 친구도 몰랐다니까. 알겠어요. 얘랑 딴 얘기하니까 만나서 야한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못하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작인가? 우리 남자 얘기밖에 안 하니까 만나서. 야한 남자 이야기. 야한 남자 이야기. 남자 야한 이야기. 남자에 대한 야한 이야기.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해요. 남자 야한 얘기 좋아하신다고요? 여자 야한 얘기 아니고? 다 좋아요. 저 게이 아니에요. 다 좋아요. 야한 얘기는 좀 들어서. 그래서 얘기할 때가 또 딱히 없으니까. 야한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얘한테밖에 못하니까, 잠만한테밖에. 근데 그래서, 속 시원하다? 근데 막 되게 시원하지도 않네요, 근데.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응어리 풀어낸 듯 했는데, 그렇군요. 응어리는 아직 뭐,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엔 한 5분의 1 정도도 못 꺼낸 것 같아. 이건 이제 작업실의 개요 같은 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봐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근데 딱히 분풀이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잠만 보니 소감 들을 테니까 그동안 더 만약 그 지나간 어떤 부분이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뭔데 소감? 나 아까 얘기한 게 소감 아니야? 자, 잠만 보님은 녹음한 소감? 저요? 네. 와서 되게 인사하고 지금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그쵸. 2번 끼어드시는데. 첫인사 끝인사네. 네네네. 재밌고 말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경청을 많이 하게 되네요. 친구의 몰랐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친구를 이해하는 스튜디오스 편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평소에 둘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 왜냐면은 네, 그때도 되게 신기해하고.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도 잘 모르고 안 궁금해하고 서로 안 궁금해하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만나서 안 하니까 친할수록 안 물어봐요. 네.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 안 해요, 저희 만나서. 야한 얘기. 우리 그냥 야한 얘기. 한없이 가벼운 얘기. 남욕. 친구들. 남녀. 남욕. 남 걱정. 남 걱정. 걱정하다 욕. 걔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최근 근황 토크. 상대 아니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게 둘 얘기 아니라 딴 사람의 주변 근황 사람의 토크. 그 근황 토크. 별다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어째 이제 그런 데 앉아서 네. 3시간씩 불의를 털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불이. 난 정의 불이 이건 줄 알았더니 새 불이. 진짜 불이를 턴다길래. 맞다. 뭐지? 이거 학생들 우리 세대랑 다른 거야. 이빨 깐다 그러는. 야, 이빨 까는 거 너무 상스러워 보이잖아. 교양 없어. 교양 있냐, 씨. 불이 터는 거 되게 교양 있어 보이지 않니? 뭐. 더럽게 교양 있어 보이네요. 뭐. 이거 뭐지? 아까 학생들한테 마음 같은 얘기 있잖아요. 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럼 질문 다시 던질까? 아니, 그냥. 추가해서?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진짜 이렇게 마음가짐 했잖아요. 다 반편적으로 저한테 저 1년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료를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수저를 놓쳤어요. 밥을 먹다가. 힘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진을 빼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마음가짐. 무슨 마음가짐이야? 뭐지? 이건 뭐지? 우리 지금 약 올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진을 다 빼고 일을 한다고. 일을 할 때. 그 정도다.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기도 약간 세지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원래 근데 원래 어떤 일이든 사람 많이 상대하는 일은 기 세지게 돼 있어요. 그쪽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는 상대들이 되게 극도로 이제
불편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하겠죠.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는 됐어요. 네, 이해는 많이 됐는데.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작업치료사라 지금 있구나, 있기는. 척척박사님. 왜요? 작업치료사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 기센 여자 이렇게. 저 다 100% 이해했는데. 남편은 뭐 시어머니가 버리지 않는 여자 이러는 거예요. 작업치료사는 효녀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을 버리지 않는 여자. 아닌데 이런 게. 알겠습니다. 못한 얘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니에요. 성우 목소리로 입혀서 할게요. 성우 싫어요. 있어요, 됐어요. 우리 앞편에 출연하신 됐어. 이래도 앞편에 장문의 출연하신 성우 리본님한테 부탁해요. 그래요, 괜찮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수다 25번째 이야기 작업치료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심청희님, 추가로 잡수다스럽게 까주실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런 거지 이제 평가 같은 거 하면 원래는 법으로는 의사가 평가해야 되는데 누구 작업치료사를? 아니 환자 평가. 환자 평가는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환자 평가는 이제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의사가 바쁘잖아, 귀찮고 의사잖아. 골프도 쳐야 되고. 바쁘잖아. 뭐 점심에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 완전 이렇게 라면 먹더라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해. 환자 평가를. 환자 평가를 우리가 해. 근데 어느 병원이나 다 우리가 해요. 다시 치료사들이 해요. 어느 병원이나. 원래는 의사가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의사가 했다는 병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의사들이 혹시 그걸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닐까요? 몰라요. 그 공문이 오는데. 공문이 오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사 뜨고 심사 뜨면 이것 때문에 어디 가나? 그래, 근데. 먹고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수기로 우리가 쓰면은 의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워드 파일, 한국 파일로 평가 도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인쇄까지 해다가 갖다가 드리면 의사가 이제 사인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뭐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회신 돌지 알지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거 얘기해.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병원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하나의 생활 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치료사가 평가를 해야 됐었어요. 제가 1년 차 때까지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었는데도 그 시스템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치료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였고. 치료사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의사가 하도록 바뀌었고. 왜냐면 치료라는 것, 평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치료를 하는 데서 척도 같은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들 등급 장애 등급, 뭐 이런 거에 또 되게 좀 예민한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장애 등급을 매기는다. 장애 등급을 매길 때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서류 중에 그 평가들이 들어가요. 2급을 3급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3급을 2급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장애 등급.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른. 선평가 후등급이죠. 저희 평가지가 들어가면 이제 심사해가지고 그 환자한테 등급을 내려주죠. 당신의 상태는 요러니까 등급이 뭐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환자도 그걸 알아? 환자들은 모르지. 당연히 의사들이 하는 줄 아는 거지. 아니 환자들은 이게 당연히 치료사들이 하는 줄 알죠. 치료사들이 앉혀놓고 그러니까 평가 중에 인터뷰에서 치료한.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환자들은 모르지. 이게 또 중간에 바뀌고 이랬으니까 이게 아마 내가 1년차 때는 아니랬는데 한 2, 3년 차 이럴 때 바뀌었으니까 법이 한번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누가 의사가 해야지 네가 해. 우리가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잔업이 많아지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의사가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의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환자한테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입력도 시켜줘야 되고, 뭐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뭐 보험 수가를 받아먹고, 의료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 환자가 치료했는데 맨날 환자가 똑같아.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안 준단 말이에요. 돈을. 진도가 없으면.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 발병일로부터 자른 이유가 제가 말했잖아요. 6개월이 가장 좋아진 시기라고. 경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2년 넘고 이 사람이 10년 돼서 다친지 그럼 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쪽 공단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보여주시는 게 이 환자가 뭐 1월에 평가하고 2월에 평가하고 3월에 평가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됐냐, 어느 항목에서. 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들을 하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적당히 조작도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조작이 들어가죠. 네. 아, 그래요? 당연히 조작. 아니, 이거는 증거가 있게끔 보이게끔. 이거는 어떤 무슨 전기를 꼽아놓고 그거에 수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 환자가 뭐 컵을 짚고 물을 마시는 동작을 하는데 뭐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혼자서 잘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다른 치료사 보기에는 아니야, 혼자 하면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도 누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3급까지는 좀 혜택이 있어요, 장애 등급이. 근데 4, 5급은 말이 장애 등급이지 특별한 혜택이 거의 혜택이 없어요. 가스차 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좀 부탁하는 점수를 낮춰달라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실제로 저희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잘못 써주면은 이게 또 많아지면은 의사도 면허 정지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환자들도 그래서 그걸 아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도 소개를 하고 뭐 원래 잘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못 걸어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물어봐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거의 없겠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설마. 아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나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많아요. 등급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지 등급 받으려면 걸어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 물어봐서 대답하면 안 된다고. 뭐 물어봐도 헛소리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도 많고. 요양 등급 받을 때도 똑같아요. 이건 번외 얘기인데. 네. 요양 등급요? 예, 요양 등급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단에서 하는 노인들 요양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 받을 똑같아요. 때도 똑같습니다. 비리 온상이고. 똑같아요. 저 그거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사인이 들어가는 용지 있잖아요. 거기는 온갖 비리들이 다 있어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반 컨트랙트든 뭐 그냥 등급을 매긴다든 평가가 들어가든 거기 사인이 매겨지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의료 쪽도 정말 들어가는 많고. 용 평가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진짜로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평가가 약간 따로 있어? 따로, 그러니까 평가치는 똑같은데 약간 나뉘죠. 그 용도로 쓴다고 한데 이러면은, 왜냐면 또 제가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었는데, 뭐 와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달달이 평가가 나와요. 그럼 평가를 했어요. 그냥 뭐 등급한지 모르고 그냥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서류가 등급을 봤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운전도 하시고, 뭐, 개인 사업체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뭐 좀 불편하긴 하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등급을 4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 점수를 이렇게 잘 줘버렸냐. 자기를 낮춰줬었어야지. 네가 나 앞으로 사는데 기껏 나 한 1년 동안 치료해줬더니 내가 기껏 나 사는데 내가 등급 4급 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혜택도 못 받고 이러면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평가했는데 막 욕먹고 환자가 컴플레인 하면은 실장님도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뭐 연차인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좀 해주지, 뭐 이제 좀 낮춰주지 뭐 이렇게 하고 의사 완전 제대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우리 집 얘기예요. 저희 막내 누님이 지금 아파요. 불치병인데 그건 나을 수가 없는 병이고, 근데 이제 그게 증상이 뭐냐면 루푸스라는 병인데 예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시던 분이 자살했잖아요, 남편하고. 그분이 그 병으로 자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한꺼번에 오니까 못 참겠다. 항상 행복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전파를 하시던 분이 못 참아서 자살을 했던 병인데 저희 누나가 그걸 앓은 지가 꽤 돼요. 근데 그게 저희 누나가 그래서 지금도 중환자실하고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집에를. 근데 최근에 항암 치료를 받아요. 암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뇌 쪽으로 증상이 와서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한 약물이 많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과도하게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그 루푸스라는 병이 알레르기랑 비슷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에 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와요, 증상이. 그러니까 근데 뇌로 와서 지금 심각한 건데 지금은 이제 식구들 얼굴도 못 알아보거든요. 말도 못 하고. 근데 뭐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요. 암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고 사람 구분도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제가 지금 이 소리를 왜 하냐면 그 공단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대요.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자택이 있어야 된대요. 자택? 왜? 네, 그 검사가 나올 때 검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그럼 말도 왜? 안 되는. 그럼 죽으라는 소리야? 그 등급 받으려고? 그래서 왜 하려고 했냐면 뭐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간병인을 쓸 수가 있어요. 맞아. 그 간병비. 등을 맞으면 간병비가 아니라 이제 그걸로 보조를 해주니까 간병인을 두고 뭐 대소변 이런 것도 식구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조카도 어리고 학교 다녀야 되고 매형이 해요. 뭐 어떻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른 이제 가족들이 해주고 있는데 다 가족 있고 생계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걸 들라고 봤더니 그거를 그 평가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려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너무 저희 지금 멀찍었다. 누나가 대전 쪽에 있는데 원래 서울로 옮기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도 몇 달 전인데 그게 갑자기 뇌 쪽으로 와가지고 위중해서 못 옮겼어요. 그 병원에서 응급의사를 실어주고 다 지원해주는데 호송시에 서울까지 옮길 때 이상이 일어났을 때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한 번 옮겨주겠다. 근데 받는 병원 쪽에서도 너무 위험하다, 옮기지 마라.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끼리 또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 또 친분이 있어서 서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못 옮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간병인을 위해서 옮겼어요. 집으로. 나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생쇼를 해가지고. 진짜로요? 네. 근데 네.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쨌든 이때까지 뭐 집에 있으셨고 이래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검사하는 심사하는 네, 그쪽에서. 왜 그러지? 법률이 그렇다 이 지랄이에요. 이런.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이 펜대 굴리는 새끼들은 세상 편하게 산다. 지금 조작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대가리 잘 쓰고 멀쩡한 사람이 조금 더 잔머리 굴려서 시스템을 알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은데 정말 위급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나태한 의사나 그 시스템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화가 치미는데 듣는데도 화난다. 이런 거는 좀 이 방송을 혹시 그 관련된 쪽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신 차리고 진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한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고쳐주세요. 저희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거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유가 뭐래요? 자택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대요 법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의료 혜택을 먹고 이러면 등급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다 이거래요. 나도 이건 처음 알았다. 좀 들어서는 이해가 좀 저도 납득이 안 안 가요. 되네요. 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로 좀 답변 좀 해주시던가.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요양 등급과 관련하여 척척박사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잡수다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잡수다 2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이런 애매한 아까 했는데.